반갑습니다. 저는 서면 파고다에서 IELTS를 강의하고 있는 아이린 김 강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, IELTS 고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과목별로 시크릿 코드 잠깐 준비했고, 그 전에 제 수업의 특징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. 자, 아이린의 시크릿 코드 도대체 뭐가 특별하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일단은 제 수업에서는 첫 번째로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. 쉽게 말하면 무조건 오래 공부한다고 점수 안 오르는 거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저랑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해야지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는구나,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 잡아 드릴 거고요. 두 번째는 특히 스피킹, 라이팅 점수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. 그럼 요걸 좀 점수를 높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피드백, 즉 첨삭을 통해서 내가 약한 거 상담적으로 하셔가지고 약점 보완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내 약점을 채워나감으로써 점수를 좀 올리도록 할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수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수업이 끝나고 나서 스터디 맨날 저랑 하실 거고, 단어 시험도 치실 거고요. 달에 한 번씩 원어민이랑 같이 모의고사도 진행할 겁니다.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못 다룬 내용까지 다 다양한 유형 보게 되실 거고, 실전 가셔서 내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실전 감각도 키워드릴 겁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살짝 제 시크릿 코드를 공유해 볼 건데요. 첫 번째 과목은 라이팅입니다. 자, 기존에는 리스닝을 제일 먼저 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, 사실 2019년 4월 13일 1일 기준으로 라이팅을 첫 번째 과목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라이팅 어떻게 점수를 올려야 되냐, 점수가 너무 안 오른다,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라이팅을 공부 제대로 하시려면 먼저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채점 기준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.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, task response. 첫 번째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요거는 내가 태스크에 대한 반응을 적절히 했는지, 즉 내가 문제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. 두 번째로 여기 보시는 coherence랑 cohesion, 즉 논리성 있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했는지, 즉 두 가지 공통점은 내용적인 거, 구조적인 거를 본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아무래도 영어 시험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언어적인 측면을 시험 보게 되실 겁니다. 렉시컬 리소스는 어휘적인 자원이란 뜻이거든요. 즉 어휘적으로 얼마나 풍부한 자원을 구축할 수 있는지, 뭐 자연스럽게 쓰는지, 이런 어휘적인 측면이고,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다양하게, accuracy, 정확하게 쓰는지. 자, 그러면 이 네 가지 항목을 충족시키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? 먼저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글을 써도 내 글 구조가 바뀌진 않아요.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점수대의 글 또는 좋은 점수를 받은 글을 보심으로써 거꾸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써야 되는구나, 이렇게 추출하셔서 거꾸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로 언어적인 측면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개인 첨삭을 통해서 내가 약한 부분 보완하는 게 가장 빨라요. 자, 두 번째 과목 넘어가 볼게요. 리딩 과목은 60분 동안에 정해진 시간 내에 막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 내에 못 푼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. 자,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스킬을 적절하게 쓰는 건데, 리딩 스킬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스캐닝이랑 스키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스캐닝은 빨리 정보를, 원하는 정보 찾기, 그다음 스캐닝은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기. 근데 모든 문제가 이 두 가지를 다 요하진 않기 때문에 문제별로 적세적소에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사용하셔서 문제 읽는 거. 두 번째로는 요 40문제 중에서 총 12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유형별로 풀이 방법이 다 달라요. 무조건 해석한다고 문제 풀리는 거 아니고 적절한 스킬이 병행되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스킬적인 부분 보완해 주셔야 되겠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내가 스킬은 다 배웠는데도 문제가 안 풀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.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문법이나 아니면 단어,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리스닝입니다. 자, 리스닝은 내가 원어민이 아니라서 안 들리는데 어떡해요, 이렇게 하신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. 듣는 동안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. 그래서 듣기 전과 후 단계도 되게 중요한데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before listening, while listening, after listening, 이렇게 세 단계를 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. 먼저 듣기 전, before listening이라고 하죠. 문제가 나오기 전에, 즉 음원이 나오기 전에 5초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. 자, 그동안 멍하게 있는 거 아니고 문제를 보고 지금 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다,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, 충분히 예측을 하고 들으셔야지 정답이 조금 더 잘 들려요. 두 번째로 듣는 동안에, 특히 파트 3 객관식 문제 너무 어렵죠. 이거 내가 듣고 바로 해석이 된다, 이런 분들은 뭐 수업 필요 없으실 겁니다. 대신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들으면서 메모를 충분히 해놓고 그 메모를 바탕으로 정답을 좀 끄집어내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.
대신에 막 다 적으세요, 딕테이션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. 내가 예측했었던 부분,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다 했던 부분을 딱 골라서 듣는 게 여기서 중요하겠죠. 마지막으로 after listening 하실 때는 답안 쓰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. 얘는 리딩이랑 달리 문제를 다 풀고 10분의 추가 시간을 주면서 답안을 옮겨 쓸 시간을 주거든요. 그때 그냥 다 옮겨 쓰고 나면 시간 남고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요 다 풀고 나서 답을 옮겨 적으실 때는 좀 더 객관적 시각으로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에 매니가 붙어 있으니까 뒤는 복수가 와야 되는구나. 그럼 내가 단수로 들었어도 복수로 고쳐서 답을 쓴다든지 이렇게 실수 없이 정답률을 올리는 경우. 이렇게 세 가지 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스피킹입니다. 자, 스피킹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? 역시 채점 4과목 가지고 거기 타겟팅해서 공부를 하시는 건데 첫 번째는 스피킹 점수 fluency, 즉 유창성, 망설임 없이 잘 얘기하느냐 이런 거 보는 건데 절대 빨리 얘기한다고 점수 주는 거 아니고요. 두 번째는 off topic, 즉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즉 질문 잘 들으시고 on topic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. 두 번째는 아까 보셨다시피 어휘적 자원이라고 했었죠. 자, 반복 없이 얘기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. 앵무새처럼 했던 말 똑같이 따라하면서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말로 바꿔서 재진술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는가입니다. 즉 내가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 이 단어랑 이 단어랑 합치면 되겠다. 이러면 이제 콩글리시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보통 공부하실 때 예문으로서 이 동사는 이 명사랑 쓰는구나. 이렇게 청크로 좀 긴 어구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얘기를 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문법적으로 오류 없이 다양하게 얘기하는지 볼 거고요. 마지막이 발음입니다. 발음은 원어민이랑 똑같이 얘기하세요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게 아니라 오해 소지가 없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P랑 F 발음이라든지 R과 L 발음 거기서 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특히 주의해서 발음해 주시고 책 읽듯이 막 외운 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인토네이션을 살려서 높낮이를 살려서 강조 줄 때는 강조를 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마지막 항목입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살짝의 시크릿 코드고요.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랑 상담을 통해서 또는 수업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저랑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